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따라잡았다며 대만에서도 크게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자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기뻐했고, 이제 우리도 한국을 따라잡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대만인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과 대만인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평가도 뒤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베이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린이라고 합니다. 대만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위태롭기도 하고 수십 년간 중국의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중국을 아득히 앞지르는 경제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대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사실 대만인들은 중국과 무관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꽤 강한 편이고 1인당 GDP는 최근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실제 소득과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감정들과 깨달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남들처럼 지극히 평범한데요.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었습니다. 대만의 스타들보다 한국의 스타들을 더 좋아하는 게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죠.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는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의 화장법을 배우고 따라하면 한껏 멋낸 기분도 들고 한국 사람 같다는 게 칭찬으로 통용되고 있죠. 대만에서도 정말 매력있고 멋진 남성들에게도 한국 사람 같다며 칭찬하기도 하는 게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대만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게 밀린다는 표현은 삼가하는 편인데요. 특히 중국과의 비교에 있어서 아득히 우월하게 추월해버린 지가 오래이고 한국도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여온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인들 생각에서는 한국은 대만하고 거의 동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대만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도 한국이 우리에게 따라잡힌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한국이 더 입김이 강하고 힘이 강한지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보다 인구수가 2배 이상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 역시 인구는 무시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나름대로의 라이벌의식과는 별개로 한류 팬들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뭔가 이중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저 역시나 한국과 경제적인 라이벌의식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어 강의도 들어본 적 있고 꽤나 친한국적인 사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 주변의 대만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대만에서 언제 떠날지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죠. 이미 이런 한국의 문화들이 대만에 아주 뿌리 깊게 정착해버려서 앞으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패션과 화장품을 따라하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을 동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커다랗게 느끼던 한국, 하지만 대만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GDP가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대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역시나 이제 대만도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놀러 가게 된 계기 또한 단순합니다. 대만인들도 개인 소득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도 나름대로 가깝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가까운 편이며 오세아니아 지역까지도 충분히 가볼 만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경험하고 있고 저 역시나 해외여행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요즘 분위기 같으면 처음 취직하면 자신에 대한 선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게 트렌드인데 저는 아직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이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즐거운 경험만으로도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첫 해외여행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개중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었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자 가슴속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에서만 보았던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휴가 승인도 났고 저의 한국행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계획하며 숙소 예약부터 동선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대비 상당히 비싼 한국의 호텔 요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소 가격이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한 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이고 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여행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던 동료들에게 질문도 해봤고 동료들은 한국은 절대로 싼 국가가 아니니 넉넉하게 여행 경비를 생각하라는 조언도 들었죠. 그러면서 해외여행이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래도 여행 경비 때문에 한국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어차피 해외여행은 사치품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당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에 걸맞는 경험을 얻어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는 것이니 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다가오고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대만보다 훨씬 발전해서 놀란 부분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현대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체계와 대중교통 시스템은 대만과는 다른 차원의 발전된 모습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타이베이의 단수이강을 지나서 출근을 하는 게 제 통근길인데요. 단수이강은 폭도 매우 넓고 때문에 종종 한국의 한강과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대도심권에 엄청나게 폭이 넓은 강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한강이 대만의 단수이강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강을 건너는 대교들의 숫자는 단수이강에 있는 대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게다가 다리도 더 크고 넓고 더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며 보이게 되는 스카이라인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훨씬 더 높은 빌딩들, 더 화려한 건물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강변은 어찌나 잘 정비가 되어 있던지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한강변 공원은 늘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나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변을 따라 쭉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한국의 한강이 더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더 깨끗했고 악취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구경을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대만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 구경하는 것 말고도 서울 시내를 걸으며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돌아다녀 봤지만 확실히 대만보다 세련된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울을 또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촘촘하고 잘 되어 있는 서울의 대중교통도 한몫했습니다. 확실히 대만보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여행하면서 너무나 볼거리 많고 체험할 것 많은 한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반면에 대만이 마치 시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점에서부터 대형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만의 도시는 혼잡하고 공공장소의 청결 상태가 한국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서울에서 제가 느끼게 된 경험들은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대만보다 더 깨끗하고 잘 정비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한국은 소득이 대만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었죠. 한국을 방문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한 한국을 보고 느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대만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체감으로 와닿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양국 국민들 간의 소득은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숙소는 대만보다 몇 배나 비쌌고 한국에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대만에 비해서 더 비쌌습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가 비싼 것은 당연한데 저는 그래서 물가를 비교하고 한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한국인들이 대만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돈을 더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고 명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 구글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한국과 대만의 소득에 대한 진실을 검색해 봤을 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만인들보다 2배 정도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떤 자료에 의하면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있었고 모든 자료와 지표들이 한국인들의 소득이 대만인들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고려해서라도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개인당 가처분 소득이 더 높았다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대만인들이 소득 대비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얻게 되는 재화나 물건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한국이나 대만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돈이 더 많이 모이고 대만인들은 돈을 더 모을 수 없다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소득 편차가 대만인들보다 더 컸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그런 곳에 근무하면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소득 편차는 좋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적인 관점이고 대만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소득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면 누가 노력하고 누가 더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처럼 모두가 가난해지는 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대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해서 몇 배의 차이를 벌릴 만큼 좋은 직장 자리는 매우 드뭅니다. 대만에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인들도 그 조금의 격차라도 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인들의 상황이 부러웠습니다. 진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역시나 타이베이에서 괜찮게 평가받는 직장에 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소비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죠. 하지만 반면에 한국인들은 대만에 방문해서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여유롭게 쓰고 다니며 대만이 물가가 저렴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 눈에는 삶의 질 차이 또한 보였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제가 만약 세상에 풍파를 겪고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더 어린 학창시절에 한국에 방문했다면 순수하게 한국이 대단하다며 매번 행복하게 다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비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대만이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역시나 한국에서의 삶은 대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에도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훨씬 적지만요. 그리고 그 뒷골목으로 가면 불결하고 가고 싶지 않은 더러운 골목길이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피해 다녀야 하는 골목길이 없는 서울의 모습은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 역시나 친절하고 마음이 넓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만에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인과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저와 같은 또래의 한국인 여성은 과거 가족이 대만에 거주했던 관계로 대만에서 5년간의 학창시절을 보냈었고 자신의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놀러온 대만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을 소개시켜주고 대만인들이 가보지 않을 법한 한국의 맛집들을 소개시켜주며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개인 여행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만난 아름이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름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한국의 숨겨진 관광 명소와 식당들 그리고 개성 가득한 카페에 데리고 다니며
한국을 구경시켜주며 동시에는 저와 함께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름이가 저에게서 느낀 이미지는 조금 독특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고 왜 대만보다 훨씬 더 좋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호기심 많은 사람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름대로 대만에서 자부심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만인으로서 경제적인 수준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하니 그 또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와본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어서 놀랐고 대체 왜 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더 좋아 보이는지 궁금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분명히 한국은 대만보다 더 발전된 나라였으며 그들의 생활 수준은 대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받고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누리며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대만인들이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소감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도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며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대만에는 이렇다 할 글로벌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에 가서 한국을 보니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땅값에 서울 중심부에도 대기업들은 자신의 사옥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 효과 자체도 엄청나게 거대할 텐데 그 주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영구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대만의 고층 빌딩의 숫자는 초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이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나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한국은 진작에 대만에게 경제적으로 따라잡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수치의 오류, 통계의 오류, 거짓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심지어 일본인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대보다 더 대단했으며 생각보다 더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며 대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고 싶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